도자실에서는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한 도자기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들을 엄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제작한 나라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도자기를 제작하는 기술은 지금의 반도체 기술처럼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중요한 산업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도자실에서는 도자기의 제작 기법과 재료, 그리고 청자, 분청, 백자 등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도자실을 둘러보시죠. 기원전 약 1만 년경에 인류가 발명한 토기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화학적 발명품이었습니다. 흙을 반죽해서 약 500도씨에서 구운 토기는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토기에서 도기, 그리고 자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도기는 약 1000도 이상에서, 그리고 자기는 표면에 유약을 발라 약 1250도 이상에서 구워낸 도자기를 말합니다. 자기의 제작은 바탕 흙과 유약의 성분, 그리고 굉장히 높은 온도의 열, 그리고 어떠한 가마 상황에서 구워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도자기의 재료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유리 성분이 많은 장석과 규석에 이 나무재를 섞은 유약을 표면에 바르고 구워내면 이러한 백자나 청자 같은 표면이 반질반질한 이런 윤기가 나게 됩니다. 또한 이 백자의 재료가 되는 카오린과 그리고 석회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장식이 없는 순백자도 만들어졌지만 청화나 철화, 동화를 이용해서 표면에 굉장히 회화적인 장식을 한 화려한 청화백자나 철화백자, 그리고 동화백자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토기에서부터 백자까지 한눈에 도자기의 발전상을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자는 푸른 옥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표면이 단단하고 빛깔이 아름다운 도자기입니다. 고려 청자의 다양한 푸른색 중에서 비색은 중국에서도 천하제일이라고 칭송할 정도로 그 뛰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초기에는 문양이 없는 순청자가 만들어졌고요. 이후에는 음각이나 철화, 그리고 상감청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청자 참외 모양 주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모양을 참외 형태로 성형을 하였고 그 자연스럽게 유약의 농담을 통해서 그 입체감이 더 드러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뚜껑 부분과 이 또 손잡이의 윗부분에 이 고리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이 고리를 이렇게 끈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서 뚜껑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실용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려시대의 그릇을 만지고 직접 보다 보면 이 그릇을 만들었던 약 1000년 전에 도공들의 손길, 그리고 또 이 주전자에 향기로운 차나 술을 담아 마셨을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려청자는 상감 기법이 사용된 것이 굉장히 독창적인 방식입니다. 상감은 표면을 긁어내고 그 안에 다른 재료를 감입해서 장식을 하는 기법인데요. 이 상감 기법을 보시면 학이나 다양한 용문양을 넣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상감청자에는 다양한 문양들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물가에 나타난 버드나무나 그리고 구름, 학 등 굉장히 회화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어서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고려시대 회화의 화풍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미술 자료이기도 합니다. 분청사기는 영어로도 분청으로 번역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발달된 자기입니다. 회청색 그릇에 흰 흙으로 분장을 해서 장식했다고 하는 분청사기는 고려시대 후기 상감청자의 제작 기반이 무너지면서 조질의 태토를 어찌 보면 좀 대충 만든 듯한 도자기인데요. 오히려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현대적인 미감이 있습니다.
특히 도장을 찍듯이 문양을 만들어낸 인화기법, 또 백토를 분장한 후 무늬를 파내거나 배경을 긁어낸 박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붓으로 이렇게 장식한 듯한 귀알이나 또 덤벙 등 거칠지만 과감하면서도 파격적인 장식들이 더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토 분장 뒤 철화 안료를 이용하여 활달한 필치로 장식한 철화 분청사기는 충청도 공주 계룡산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져 계룡산 분청사기라고도 부릅니다. 도자기는 그릇으로서 실용적인 목적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앞에 보시는 묘지명은 무덤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록물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묘지명은 덕유산에 위치한 참봉 김씨의 묘소를 알려주는 일종의 지도입니다. 주소가 없던 시기 이러한 그림 형식의 지도를 도자기에 표시하여 후손들에게 묘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의 백자는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더 얇고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선된 태토와 순도 높은 유약을 사용해 1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만들어지는데 기술적으로도 이전 시기의 자기들에 비해 더욱 발전된 형태입니다. 특히 순백의 자기는 그 형태와 빛깔만으로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백자 청화 매중무늬병은 푸른 안료로 병에 앞쪽에는 매화, 뒤쪽에는 대나무를 그린 작품입니다. 청화 안료의 농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는 우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화백자는 초기에는 이슬람 지역에서 수입한 값비싼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청화백자는 우리나라나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슬람 지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값비싼 청화 대신 국내에서 생산된 토청이나 특히 철화백자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대표적인 도자기들 잘 감상하셨나요? 지금의 도자기는 너무나 흔한 주방 도구일 뿐이지만 고려 조선시대의 도자기들을 보면 바탕 흙과 유약 그리고 불이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들르셔서 아름다운 도자기들을 직접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한 유물들은 한양유물이라고 해서 한양유물은 지금 현재 한 6,000여 건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장고에 기본적으로 보관은 되어 있고 이 유물들을 저희가 이제 표준 유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이 유물들의 이제 명칭, 사진, 그리고 보존 처리 여부, 그다음에 어디서 구입을 했거나 기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 보관이 되어 있는지 하는 주요 정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유물을 더 찾기 쉽고 알아보기 좋게 유물 옆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꼬리표로 유물의 번호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 대장이나 아니면 표준 유물 시스템 이제 검색을 하면 이 유물의 명칭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이즈이고 어디서 온 유물들인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도 저희가 알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장고에 처음 들어오시면 겨울에는 좀 바깥보다 따뜻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조금 시원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업하기에는 조금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음하고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라는 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처음 들어오시면 이 냄새가 무슨 냄새지? 약간 그런 독특한 냄새가 나는 거를 느끼실 텐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유물의 정말 벌레나 이런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요새는 이제 친환경 약재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약재에서 나는 그 향이 어떻게 보면 이 공간 안에 조금 많이 퍼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냄새는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래서 수장고에 오래 있다가 나가면 저희 몸에서도 가끔 그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장고 갔다 왔구나. 약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한양대박물관에서는 산수화, 풍속화, 인물화, 영모도 등의 다양한 소재의 회화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빛에 민감한 서화유를 보존, 보호하기 위해 전시장의 조명을 환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3개월마다 전시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화실에서는 김홍도의 경직풍속도, 유덕장의 묵죽도, 김식의 모구도, 장승업의 쌍악유의도, 채용신의 부인초상화 등의 서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대표 서화 작품을 살펴볼까요? 조석진, 안중식의 해상군선도입니다. 이 그림은 조선말 화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조석진과 안중식이 함께 그린 작품으로 여러 신선들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큰 화면에 담았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이철괴, 장과로, 적각선, 종리권, 여동빈, 괴성 등의 6명의 신선이 정교하고 섬세한 필치로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조석진과 안중식의 재발을 통해 1892년 봄 운초라는 인물에게 그려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선도는 다수의 신선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6명만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전 해성군선들에서 볼 수 없었던 괴성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 역시 조선말 신선도 도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경직풍속도입니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의 작품으로 8폭으로 된 병풍에 모심기, 밭갈기, 고기잡이, 방아찍기, 길사마기 등 시골 마을의 여러 가지 소박한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경직풍속도는 원래 중국에서 임금이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정치에 힘쓰라는 의미에 담겨진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짓고 길쌈하는 모습을 담은 무일도, 빈풍7월도, 경직도가 전래되면서 중요한 궁중회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민간에게서도 유행하게 됩니다. 부분 컷을 통해 조선시대의 생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생동감 넘치는 김홍도의 화풍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되게 좀 전시를 하면서 감동받았던 게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입사를 해서 그 한양의 인물이라는 전시를 맡게 됐는데 그때 저희가 개교 80주년이었고 박물관도 40주년이라서 이 박물관을 설계한 교수님을 전시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한양대 교수님을 전시를 했었는데 학교의 역사를 일반 학생들한테 알려줘서 고마웠던 거, 학생들이 되게 뿌듯해했던 거, 우리 한양대의 역사가 이렇구나. 그다음에 뭐 자부심을 느꼈던 것들도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유가족분들도 되게 소중한 교수님의 자료들을 기증해주시고 대여해주셨을 때 뿌듯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민속실은 사람들의 전통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한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자연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도구를 통해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맵시 있는 옷이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전통 의생활 도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대마, 모시, 목화, 누에를 길러 실을 뽑아 옷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명주 옷감을 만드는 순서와 도구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옷을 짓고 수선하기 위해서는 물레, 씨앗, 배틀 등의 길쌈 도구와 바느질 도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옷감을 얼마나 곱게 짜서 꼼꼼하게 바느질을 했는가에 따라 옷 짓는 재주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부엌 살림에 사용했던 옛 조리도구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도 요리는 장비빨이라고 표현할 만큼 식재료와 도구의 조합은 필수적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조리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 중 일부를 전시해 두었습니다. 도구로 재료를 거르거나 씻고, 익히고, 모양을 눌러서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병과 그릇에 담아 편하게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유물 가운데 국수틀은 국수 반죽을 면으로 뽑아내는 도구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나무 끝을 눌러서 힘을 가해주면
가운데 촘촘하게 뚫린 철판 구멍을 통해 국수 가락이 나옵니다. 특히 국수틀 가운데의 철판 구멍은 분통이라 불리는 부분의 바닥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통에 국수 반죽을 넣고 면을 오랫동안 뽑다 보면 그 압력을 못 이겨 분통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말이 분통이 터진다는 말입니다. 일이 자꾸만 어긋나서 속이 타들어갈 때 이 표현 많이들 하죠. 여러분 국수틀과 함께 쉽게 기억해 보세요. 우리 전통 가옥 중 한옥도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지어졌습니다. 한옥을 짓는 데는 목재, 기단과 기초에 사용되는 석재, 전돌, 기와와 같은 토재가 주로 쓰였습니다. 한옥은 여러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해 각 재료를 준비하고 손질하여 함께 이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여기에 건축 재료와 도구들 중 흙으로 빚는 암기와, 숫기와 그리고 이를 만드는 도구들이 보입니다. 기와는 제작하는 모양에 따라 U자 모양의 암기와와 반원통형 모양의 숫기와로 구분됩니다. 기와를 제작하는 도구는 암기와틀, 숫기와틀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둥근 모양의 기와틀을 물레 위에 올린 다음 둥근 나무통에 3배로 된 천을 적셔 꼼꼼하게 감싸 고정시킵니다. 그 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흙반죽을 붙여 속이 빈 원통형으로 모양을 잡아주고 나무 바대로 두들겨줍니다. 안쪽에 천을 제거하면서 칼집을 넣어 서서히 흙판을 분리해 주는데요. 숫기와는 2쪽, 암기와는 4쪽으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기와를 하루 정도 잘 말려 가마에 넣고 구워주면 모두 완성됩니다.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의 대표적 생업, 바로 농업이었죠. 농부들의 오른팔이었던 농사도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사도구는 농사일의 순서에 따라 논밭을 가는 도구, 흙을 삶고 파종하는 도구, 물을 대는 도구, 김을 매거나 곡식을 거두는 도구, 곡식을 거르고 터는 도구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농기구들은 저희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제 농민들이 쓰던 것들을 잘 수집하여 보존해 오던 유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해온 덕분에 이곳 전시장에서 처음으로 전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의 우리 물건들도 박물관에서는 소중한 유물이 된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유물은 박물관에서 제일 큰 목재 유물로 무자이라 불리는 농기구입니다. 얼핏 보면 물레방아 같이 생겼지만 그 기능은 다릅니다. 무자이는 낮은 곳에서 높은 지대에 있는 농가 밭으로 대량의 물을 퍼 올릴 때 쓰던 농기구입니다. 실제 유물을 보면 바퀴 모양의 중심축 주위로 나무판과 받침대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작대기를 비스듬하게 세워 한 사람이 그 힘에 의지한 채로 서서 발판을 밟아 힘차게 돌립니다. 그러면 물이 홈통을 따라 올라오면서 농가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고된 노동의 중간에 농민들은 참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모내기 하다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농민들처럼요. 딱 시원하다. 한 잔 더 따라 보시오. 아, 그러지. 자, 드시오. 아, 근데 차는 누나가? 아따 잘 모르는가. 우리 농기구 하려면 학교사양만 하는겨. 어이 선생님 같이 와서 한잔 합시다. 농민님들 저도 한잔 하고 싶지만 오늘은 진행을 위해 좀 자제하겠습니다. 농부님들 수고하세요. 그래야. 이 밖에도 이곳에서는 도량형, 조선시대의 동전, 놀이도구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풍물굿과 사물놀이에 사용하는 악기들이 보입니다. 꽹가리, 징, 소고, 장고, 북, 태평소와 같은 악기들은 풍농을 기원하고 애군을 막기 위한 풍물굿에 사용되던 악기들입니다. 본래 풍물굿은 세시풍속과 생업의 흐름에 따라 마을 및 집단 단위로 연행되던 것입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무렵에 정월대보름, 본격적인 논매기철인 백중, 그리고 농작물을 추수할 때 주로 행해졌습니다. 고된 농사일의 피로를 달래주고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서 함께 신명나게 놀던 마을 공동체 놀이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는 생활민속실의 마지막 코너, 부엌 공간입니다. 이곳은 서로 다른 시기에 부엌 공간을 실제 박물관 소장 유물을 바탕으로 연출해 본 곳입니다. 좌측에는 아궁이를 사용하던 1950, 60년대의 부엌 모습을, 우측에는 입식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1980, 90년대 초의 부엌 모습을 재현해 두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부엌은 90년대 초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의 집을 생각하면서 연출해 본 곳입니다. 현대 조리도구는 과거에 쓰던 조리도구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의 것과 생김새는 다르지만 도구의 원리와 기능은 유사합니다. 도구는 지금도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유용한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쓰는 도구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이제 한양 유물이라고 이제 박물관에 소장된 일반 그 서화, 민속, 도자 이런 유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유물이 이제 아픈지 안 아픈지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수장고에 들어가서 유물 환경도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유물 상태도 체크하면서 이 유물이 전시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한번 조금씩 체크를 하고, 유물에 대해서도 한번 저도 심도 깊게 공부를 해서 유물 관련된 콘텐츠도 만들고 연구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생활민속실이 아쉽다면 체험 공간을 이용해 보세요. 생활민속실의 체험 공간은 크게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삼배, 모시, 무명, 명주 4개의 전통 옷감에 대한 촉감 체험 공간입니다. 옷감의 색과 질감은 어떠한지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전통 계산기 상가지를 활용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상가지 놀이 체험 공간입니다. 쉬운 모양부터 어려운 모양까지 도안을 보고 모양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담 퀴즈 공간입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전시장에서 보았던 유물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 보았던 유물을 속담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Creepers left to rise, buzz like crazy. Everybody's trying to steal my lady. Spiders in the mirror and things can't be right. Back to the scene of a Friday night, to a blessed collision still frozen tight. Spill drinkers, Cupid and the sound of her first chime.